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미국 취업 이야기 제가 준비편, 실전편, 완성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편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사 지원 방법 및 채용 절차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뭐 엔지니어가 됐건 아니건 미국이라는 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너가 지난번에 말을 할 때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말들을 하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 미국 취업이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영어 하나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과연 그 영어 때문에 정말 포기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영어 생각을 해보죠. 영어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그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미국에서 17년째 살고 있고 현재 그 워싱턴주 주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영어는 하루하루 빠짐없이 사용해야 되는 게 영어죠.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영어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영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별로. 제가 영어와의 인연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뭐 ABC 배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말 그 영어를 공부한 그 횟수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평생을 공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영어가 익숙치 않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도 좀 의아해하고 하는데요. 한국에 보면 요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어를 다들 시작하죠. 아기 때부터 막 영어에 노출을 시키고 그런 영어 열풍이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할 정도로 수많은 학원들이 있고요. 매일매일 정말 서점에 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영어 교재들. 이 영어 시장의 열기는 대한민국 영어 시장의 열기는 정말 식은 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저도 그렇고 영어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한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꼬맹이 때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인데 이 영어가 내 인생에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정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던 책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영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의 정석은 기본이고 또 바이블처럼 항상 들고 다니던 책이 있죠. 성문종합 영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나와 있는 문법들 영문법이라고 하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일단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죠. 무식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암기를 하면서 했고요. 뭐 그게 단가? 그게 아니죠. 고생고생해서 이제 대학 가도 또 토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취업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그 대학교 기간 내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살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다들 들고 다니는 그 보캐블러리 뭐 보카 22,000이라든지 뭐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33,000 다들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요. 저도 해마다 뭐 방학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새해가 시작될 때 그 뉴 이어스 레졸루션으로 새해 어떤 다짐을 하죠.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살 빼기, 살을 좀 빼자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영어 공부였습니다. 뭐 올해는 내가 반드시 보카 22,000을 박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뭐 다들 해보셨겠지만 이제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항상 웃긴 게 제가 갖고 있던 책도 이 보케 22,000이
이제 보통 A부터 이렇게 영어 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책의 설명과 함께 뭐 유의어 나오고 동의어, 반의어 나오면서 이제 뭐 예문도 나오고 그 보면 A 부분만 항상 새까매요. 항상 A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B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뒷부분 이제 항상 하얗고 앞부분만 이제 지저분한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난 요즘도 몇십 년이 지난 요즘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후배들인 대학생들 보면 요즘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정말 그놈의 토익이 뭔지 토익 때문에 다들 목을 메고 있어요. 이제 취업을 하려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도 결국은 회사에 들어가도 직장에서 또 요구하는 게 영어 성적입니다. 토익 성적을. 뭐 전공이나 뭐 부서라든지 상관없이 뭐 승진이나 국가 시험 등에서 반드시 반영하는 게 이제 토익 시험이니까 대부분 그 토익 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토익 성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몇 년 유효기간 지나면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정말 그야말로 평생을 영어에서 손 뗄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모습인데 그 토익 자체가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 그런 뭐 직장인들의 능력을 변별하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돼버렸죠. 그냥 하나의 표준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무슨 얘기 뭐 하다가 뭐 동료들이나 누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토익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토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미국 사람 중에는. 물론 뭐 영어 관련 일을 한다거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토익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시험이고 한데 정말 우픈 현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직장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서 보니까 이 영어라는 거는 정말 언젠가는 마스터를 해야 되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언어인데 한국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뭐 새벽부터 정말 직장인들 보면 새벽반이 또 있어가지고 영어학원으로 먼저 출근하기 전에 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지하철 뭐 출퇴근 지하철 지옥철이라 그러죠. 그 빡빡한 데서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서 뭐 아니면 리스닝 하나라도 더 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열심히 사는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맺힌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영어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제 책을 통해서 이제 읽고 연락 주시는 독자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됐고 뭐 방법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방법을 보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다. 내가 뭐 내년에 언제 가려고 계획 중인데 여전히 고민되는 게 영어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했던 고민이고 마찬가지로 과연 저도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먼저 엔지니어니까요. 엔지니어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엔지니어는 그 우리가 어떤 뭐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그런 직종처럼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그런 직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대부분 어떤 주어진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각종 수치 해석이라든지 뭐 어떤 분석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 공학적 판단력을 내리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엔지니어링 저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사람들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주된 업무 자체가 어떤 뭐 분야에 따라서 뭐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뭐 각종 여러 가지 뛰어난 말이나 언변보다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여러 가지 수치 해석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서 말이 반드시 중요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비해서 엔지니어들은 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영어가 물론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전공 영어예요. 전공이 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하시는 분야가 다를 텐데 본인의 그 전공에 관련된 영어는 반드시 공부를 잘하셔서 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프로의 길이니까요. 프로페셔널하게 전공 영어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전공 영어만 잘 해결이 돼도 일단 기본적으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생활 영어나 뭐 생존 영어 이런 거가 되는데 제가 그 제일 첫 시간에 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30에 정말 남보다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유학생활을 끝내고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현재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뭐 발음이 좋지도 않고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엔지니어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정도, 그 말하는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는 딱 그 중학영어 수준의 일상 회화가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어떤 회화, 중학영어 수준의 그 일상 회화가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공영어, 그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워낙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영어가 이제 퍼펙트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브로큰 잉글리시라 그러죠. 약간 엉터리 영어인데 뭐 중간에 좀 문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 뜻이 통하고 의미가 통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 관련해서 실력이 있고 충분히 엔지니어로서 맡겨진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능력이 증명이 되면 영어가 다소 뭐 발음이 어눌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지지난번에 학력 조건과 자격 조건 그걸 갖춘 상태에서 영어는 중학교 정도의 어떤 생활 영어가 되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또 전공 영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도전해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때문에 저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데 발음은 이제 한번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영어 발음이요. 이게 정말 어렸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혀가 굳어지기 전에 아주 아기 때 와서 이 몸으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경우가 아니면 발음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어를 오랜 시간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실력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실력들은 다 올라가도 그 소위 말하는 버터 발음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원어민 같은 발음은 그 소리 자체가 우리가 평생 대한민국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 없는 우리가 내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발음 자체가 뭐 한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들처럼 발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조기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 엄마들만 가서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4가지로 나눠서 배우죠. 영역이 이제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쓰기. 그렇게 4가지 영역으로 영어를 나눠서 배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듣기를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 방식상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주로 읽고 문제를 푸는 능력. 그 영어를 언어로서 배운 게 아니라 듣고 말하는 거 위주로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주로 읽고 그 문제를 푸는 문법 문제를 풀고 리딩을 풀고 하는 독해 능력 위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에 남는 그 EBS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실험,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었죠. 그 이제 어떤 방에 원어민들 몇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영어 그 어떤 발음 스피킹하는 60대 남성의 그 영어 발음을 들려줘요. 소리만. 그래서 쭉 들어보고 이제 어떻게 들었냐 이제 평가를 해달라 점수를 매겨보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영어 발음이 뭐 유창하지도 않고 딱딱 끊어지고 어눌한 게 이상하다. 영어 잘 못하고 우리 애는 저거보다는 훨씬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점수는 어느 정도 매기고 싶냐. 그러니까 대부분 뭐 50점대 미만, 50점 이상을 안 줍니다. 완전히 그냥 혹평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음을 같이 들었던 원어민들은 굉장히 그 좋은 점수를 줘요. 뭐 보통 90점대 이상을 주면서 정말 발음 얘기는 안 하고 표현력 자체가 정확한 표현을 썼고 굉장히 고급지게 잘 의사 전달이 됐다 하면서 극명하게 이 판도가 나뉘는 제가 동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딱 실험이 끝나고 보여주죠. 그 자막에 가려진 베일에 가려진 그 발음을 하는 그 남성을 보여주는 순간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다름 아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연설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뭐 영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발음만 듣고 대부분 이 사람이 영어 잘하네 못하네 그런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발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어 표현력만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에 이 목숨을 걸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 이 중요한 건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정확하게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제대로 된 표현과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어휘력 같아요. 어휘력. 그래서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좋아야 영어를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고 뭔가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영어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예약을 할 때 뭐 레저베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병원에 예약을 할 때도 예약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근데 그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는데 주변에도 병원 예약을 할 때는 레저베이션이라고 안 하죠. 그때는 어포인먼트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똑같은 예약인데 왜 다르냐? 이제 병원은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포인먼트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포인먼트가 약속이면 약속은 또 프라미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야 될 때 핑키 프라미즈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프라미즈라고는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사전을 찾아보면 예약 찾아보면 분명히 레저베이션, 뭐 부킹, 뭐 어포인먼트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런 단어를 써야 되고 그런 뉘앙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거기서 제대로 살아보고 그러지 않는 한 배우기 힘든 건데요. 한국말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월드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뭐 세계, 뭐 세상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 뭐 은퇴 후에 꿈이 있는데 뭐 세상 일주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세계 일주를 말하는 거구나.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그 누구도 세계 일주를 뭐 세상 일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딱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뜻은 같지만 적재적소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그거는 정말 그 풍부한 어휘력과 그런 걸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발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휘력, 충분한 어휘력을 가지고 뭐 동요나 그런 걸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 못한다고 막 주눅 들고 기죽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좀 당당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거 외국말인데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 나라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모국어인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니까 더 훌륭한 건데 괜히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분야에 실력이 있는데도 괜히 기가 죽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약간 얼굴이 두꺼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버텼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생긴 거하고 달리 얼굴은 이렇게 얇아 보이지만 이렇게 얼굴이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셔야 당당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어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좀 방법론 미국 취업을 위해서 어떤 실존 학습 전략을 좀 말해달라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는데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계속해서 영어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실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